2021년 3월 4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쉬고 왔는데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좀 푹 쉬고 왔는데 푹 쉬고 이제 하루 쉬면서 방송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하고 그 방송하면서 좋은 어떤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건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멘탈적으로 깨진다거나 안 좋은 모습을 가급적 삼가하고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하고 기운을 많이 보듬어 주는 게 제 방송에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좋은 얘기도 하고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게임 하다가 또 좀 이 멘탈적인 부분 그런 이제 컨디션이나 평정심 같은 부분들을 많이 좀 할 생각입니다. 많이 컨트롤할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비 오고 날씨가 좀 좋지 않았는데 출근하고 일하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고 자 지금부터 저랑 썰방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와주신 분들 전부 다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 희망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희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님. 자 그러면 사연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8살 남성입니다. 취업이 잘 안돼서 이번 폴리텍 입학하였습니다. 아는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너 전기 감리 쪽에 일해볼 생각 있냐고. 그 대표님을 만나 미팅을 하였고 학교 졸업 후에 자기 쪽에 취업을 하는 것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였습니다. 전기 감리라 하면 도면을 보고 안전 문제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및 가서 출장 가서 시청 공무원들과 설명 승인 받는 거라 들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들은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저는 전기 공부를 하고 있으나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갈로에서 필기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나중에 물어볼게요. 전기 관련 공부나 자격증은 거진 이해보다는 암기로 공부하였습니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제안이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것 또한 아닙니다. 저는 아는 지인이 통화 오기 전에 계획이 우체국 집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우체국 직원들과의 안면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자주 해주어 제의도 받을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날 뽑아준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우체국에 더 가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실 거고 우체국 집변할 거면서 폴리텍을 왜 간 거야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전기감리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적었지만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배울 자신이 없어 그렇지 전 어떻게 결정드려야 할까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폴리텍에 이제 입학을 하는 거네요. 맞죠? 아직 폴리텍을 졸업한 게 아니라 올해 28살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1년부터 지금 이제 다니시고 계신 거네요. 어제 아랫게 입학했으니까 이제 한 3일차 되겠네. 희망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2021년, 2022년까지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시네요. 그럼 30살에 졸업을 하는 거네요. 맞죠? 근데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기능사하고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기산업기사는 필기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전기산업기사는 그 실기까지 같이 따야 되잖아요. 레인이 뭐세요? 이번 연도만요. 그러면 폴리텍이 그거네요. 기능사 과정이네요. 폴리텍이 전문학사 과정이 아니라 기능사 과정이네. 1년짜리 과정. 저도 뭔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폴리텍이 두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보통 전문대는 똑같은 전문학사 2년짜리 과정이 있고 3년짜리 과정도 있습니다. 2년 이상짜리 과정. 그건 보통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학위가 줘요. 그래서 전문학사에 인정을 학위를 받는데 1년짜리 과정도 있습니다. 기능사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1년만 배워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학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학사 자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1년짜리 과정을 들으신 거라고 하시는 거고, 아,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만 들으면 되는 거네요. 음. 그런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아는 지인한테 그 전기 감리 쪽 대표분하고 연락이 닿아서 그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우리 쪽에 오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제안하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졸업하고 나오면 우리 쪽으로 오라 이거네요, 맞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본인은 집배원이 좀 하고 싶단 말이잖아. 우체국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 그거 아닙니까?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음, 그러니까 님은 그거네. 전기 감리를 할 것이냐, 우체국 집배원을 할 것이냐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음, 용과 같이님 어서요. 요 끝나고 바로 갈게요. 용과 같이님. 잘 오셨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뭐가 특이하냐 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우체국 집배원이 좀 힘들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게 3D 직업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우체국 집배원이. 왜냐면 오토바이 타고 동선도 길고 근무 시간도 길고 저 뭐야 아니요 이거 끝나고 바로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꽤나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것도 생각해야 돼. 우체국 집배원이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진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진짜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단지 좋아하면서 이렇게 해보기 전까지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직접 맡아가지고 느껴보는 거하고 정말 다릅니다. 우체국 집배원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 방송에서 예전에 몇 번 근무하셨던 분들 말로는 많이 힘들대요, 많이. 오히려 시골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체국도 채용 시험 있죠? 채용 시험 있습니다. 우체국 보면 뭐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우편 분류 작업 하잖아요. 그럼 퇴근하고 이제 낮에 또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리저리 가가지고 이제 우편물을 이제 이제 전달하잖아요. 배송하고 나서. 그럼 이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남아가지고 또 이제 우편물을 이제 분리하는 거 또 해요. 하루 왼종이에요, 하루 왼종일. 보통 사람들은 우체국 뒷변하면 오토바이 타는 것만 생각하잖아. 오토바이 타가지고 그냥 그 주소지대로 그냥 전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히려 난 시골이 더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도시보다. 왜 시골이 왜 힘드냐면 시골은 동선이 너무 길어요. 시골도 시골대로 힘들어. 왜냐? 시골은 마을과 마을 간의 거리가 엄청 길어요. 동선이 길다고요. 양은 적은 대신 동선이 길어. 그러니까 도시는 양도 많은 대신에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군데군데 뭐 아파트 한 군데 가면 여러 군데 이렇게 전송해야 될 게 있으니까 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체국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보통 우체국 집배원하면 이제 오토바이잖아. 오토바이 우편물 배달일 거 아니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 배달일 거예요. 예전에 그 EBS의 극한 직업에 그 우체국 집배원이 나왔어요. 시골 쪽에. 막 경사가 심해가지고 오토바이로 이제 못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세워놓고 자기가 직접 이제 들고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다친 적도 있고 오토바이 타다가 그 약간 배달 라이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맞죠? 이게 많이 다치고 힘든 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거 이슈도 많이 됐잖아요. 우체국 집배원이 굉장히 일이 3D다. 이슈 됐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근무강도 살인적이다.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우체국 집배원 하시는 분들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뉴스에 이슈도 되고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게 크게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게 시스템적으로. 택배랑 마찬가지. 택배도 지금 뭐 사람들 근무하다 과로사하고 많이 죽고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노동 환경이나 어떤 뭐 급여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이 오토바이 우체국 집배원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분들 일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저는 이왕 폴리텍 들어온 거 예, 전기 쪽 그냥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기 쪽에 공부 전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 전에 소퍼원 지원해봐라고 했는데 주변 지인들 들어가라 했는데 전기한다 고집 부려서 소퍼원요? 소퍼원은 또 뭐야? 소퍼원은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집배원하고 좀 다른 건가요? 근데 본인이 고집 부렸잖아요. 지금 보시면 주변에 해봐라고 했을 때 난 그 전기한다고 해가지고 아 물건 실은 안 하는 사람 이것도 힘들 텐데. 아니 본인이 원했던 거잖아. 전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던 거잖아요. 이 좀 말이 좀 애매하네요. 아니 전기 쪽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고집 부려서 들어갔는데 막상 우체국 일이 좋다. 아 트럭 몰고요. 음, 소포원도 쉽지 않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저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 저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하죠. 우체국도 제가 알기로는 소포 같은 건 도시 같은 데는 들어가기 굉장히 빡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택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택배.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우체국 집배원 소포원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마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난 솔직히 만약에 저게 만약에 뭐 누구한테 연줄이 있다. 내 자리 있다. 너 지원하면 바로 학교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고 뭐 고생 같은 거 나 신경 안 쓴다. 괜찮다. 생각이 되면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잖아요. 저거 분명히 님 말고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주위 서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더군다나 시골이면 더 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의 마땅히 전두현님 어제 반갑습니다. 오케이 전두현님 왔어. 예, 잘 지냈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오세요. 시골은 더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시골이 더 치열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도시보다. 왜냐면 시골은 자리가 더 안 날 거 아니에요. 티오가 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시골에 마땅히 뭐 농사 짓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시골에 그나마 하는 게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지역 단위 농협은 뭐 조합원 아니면 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빽이 너무 심하잖아요. 빽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겠냐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님만 바라보고 있겠냐고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내 또래 어떤 젊은 사람들 다 이거 하나 자리 한번 들어가려고 기쓰지 않겠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고 싶고 옆집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내가 간절하면 나만 간절한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도 간절하고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희망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감리만 생각하세요. 감리에서 들어가서 일을 못할 것 같으면 일이 힘들다 같으면 그때 뭐 우체국을 노리는가 그렇게 하세요. 이왕 배우기란 거 배워봅시다. 님 장담하는데 만약에 또 우체국 하고 싶다 또 나와서 이 우체국 준비하잖아요. 그럼 또 전기 생각날 거예요. 아 기왕 전기 다 배우고 나올 걸 그랬나? 이런 생각 할 거야 또 사람이. 음? 사람이 양쪽을 두 가지 다 잡을 수 없어요. 두 가지를 다 쥐고 갈 수 없어요. 뭔가 한 가지를 얻으려고 한 가지 포기해야 돼. 인생이 그래요.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면 죽도밥도 안 돼요. 아니, 죽도밥도 안 돼. 항상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선택기를 노려요. 그러면 뭔가를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희망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감면이 되는 것만 생각하세요. 감염돼가지고 일하는 것만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 회복을 만약에 내가 정 못하겠다 싶으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 그래도 내가 봤을 때 감리원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전기 쪽 일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전기 쪽이니까. 전기 쪽 경력 쌓으면 또 다른 데 이직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저게 나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기 쪽 가면 보통 공사업체를 가거든요. 공사업체. 보통 전기 쪽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다 뭐냐 하면 공사업체를 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죠. 공사업체. 아우 김정근이 3,5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공사업체가 뭐하냐 하면 공사업체 이제 그 외주받은 뭐 남의 공장이나 건물 같은 데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막 배전 막 전선 갈고 막 전선 설치하고 지붕 올라가고 막 아니면 뭐 저기 송전탑 올라가고 막 그런 일 하거든요. 졸라 힘들거든 사실 웬만한 노가다보다 머리도 많이 쓰고 그리고 보니까 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출장 가다 보니까 잠도 집에서 안 자고 뭐 어디 모텔 같은 데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같이 자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기 일이 많이 힘들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감리원은 다르잖아 감리원은. 물론 감리원도 힘든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요. 전기 공사업체하고 전기 감리원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는 감리원 일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해보고 나서 아 이것도 정말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뭐 우체국 집번 한번 올인해서 도전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일단 입학을 했잖아 입학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남자가. 안 그래요? 해볼 만큼 해보고 나서 감년 가봐서 내가 한번 견딜 만큼 견뎌봐서 이거 괜찮은데 기정이 나가면 계속 하는 거고 안 된다 싶으면 또 다른 거 하든가 그렇게 마음먹으면 되는 거죠. 음. 내가 하기로 뭔가 작정한 게 있으면 일단 거기에만 신경 씁시다. 감리원은 정말 고급 인력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고급 인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공부해야 되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고급 인력이라는 얘기가 아무것도 하고 편하게 일한다고 고급 인력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뭔가 공부하는 게 많고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파고드는 게 있어야 고급 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감리원 같은 거 하려면 나중에 전기산업기사도 있지만 기사까지 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 기능자까지. 그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감리원 자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해요. 뒷배우는 나중에. 내가 정말 감리원 일도 못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 못 해먹겠다 싶을 때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폴리텍 기능사 과정 열심히 하시고 자기도 따시고 감리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어차피 나중에 해봐야 될 일이니까 해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감리원. 안전검사는 그러니까 안전검사 하는 거예요. 전기 안전검사. 이제 구청이 전기과 직원들하고 가가지고 해당 시설이나 해당 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걸 다 볼 수 없거든요. 공무원이 다 볼 수 없고 보통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가가 이 전기를 감정하거나 검사하는 데 전문가 인력을 쓴단 말이에요.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주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외주를 주면 이제 저 감리업체 와가지고 같이 검사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이제 인력으로 다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된 안전 문제를 이제 감사하고 검사하는 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전기 감리원 되시는 것만 생각하시고 그쪽에 집중하세요. 최고 집배원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나중에.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막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이쪽 분야에서 꼭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망님. 저는 우리 희망님 닉네임대로 이쪽에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할 거라 믿겠습니다. 희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